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6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게 하나 있죠. 바로 올림픽 경기장 사후 활용 문제입니다. 시설 운영과 유지에 매년 40억 원의 적자가 나는 상황인데 대책은 없는 걸까요? 강원도가 발주한 연구 용역 결과를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윤하은 기자입니다. 평창 슬라이딩 센터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설 운영비로 한 해 평균 23억 원이 들었습니다. 반면 운영 수입은 평균 3억 원으로 적자가 20억 원에 달합니다. 강릉 하키센터의 한 해 평균 운영비는 19억 원, 수입은 3억 5천만 원으로 15억 5천만 원 적자입니다. 그나마 적자가 가장 적은 건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인데 한 해 평균 8억 2천만 원의 운영비가 들었고 3억 9천만 원 수입을 거둬 4억 3천만 원 적자입니다. 그런데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본래 건립 목적인 경기장 또는 국가대표나 선수 훈련장이 아닌 행사장으로만 쓰였습니다. 세계시설 어림잡아 한 해 운영비는 50억 원, 수입은 10억 원으로 매년 40억씩 적자입니다. 이대로 가면 향후 15년 동안 600억 원이 넘는 누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자 운영을 타개할 방안은 없는 걸까? 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은 인력 조정 등으로 운영비, 고정비를 줄이는 건 세계시설 모두 공통이고 슬라이딩 센터와 하키센터는 국가대표 훈련 외에도 강습,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하키센터 보조경기장과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아예 생활 스포츠 또는 가족 테마파크 등 다목적 용도시설로 변경해 운영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시설 이용료 현실화, 운영시간 확대, 시설 내 수익시설 운영 등도 검토할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시된 개선안을 시행하는 데도 추가로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데다 흑자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한계입니다. 또 경기장을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시설로 변경할 경우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평창 기념재단 출범 당시 경기장 관리 운영과 수익 사업 등을 맡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진척은 없는 상황. 강원도는 아예 올림픽 시설의 국가 운영도 요청했지만 문체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경기장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없어 운영비 절감을 위해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경기장별 특성을 활용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림픽 개최의 영광 뒤에 남은 경기장 유산. 6년째 뾰족한 활용 방안도 찾지 못한 채 도민들의 혈세만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최근 한 강원도 의원이 도정 질문 중 도청 국장을 향해 막말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이런 부당행위 근절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에 공감하는 의원도 있지만 의원 재갈 물리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강원도 의회에서 불거진 의원 막말 논란. 91년도부터 해서 옛날 그 국가 먹는 소리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를 보자는 얘기예요. 강원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도의원들의 막말과 갑질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한 도의원은 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관등 성명을 대라고 언성을 높이며 하대했고 또 다른 의원은 의회 직원에게 인사조치 운운하며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의회는 널리 퍼져 있는 갑질을 인식하고 현재까지 이어진 특권 의식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기를 바라며 의원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재발 방지를 마련하라. 의원 부당행위 근절 조례는 지난해 6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전국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 모욕적인 언행과 폭행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행위 신고가 의장에게 접수되면 의장은 피해 직원 보호 조치와 가해 의원 징계에 나서야 합니다. 의의라고 앉아갖고 뭐 이상한 좀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한다든지 뭐 하여튼 예의를 갖춰라 이제 이런 뜻으로 얘기를 쭉 하니까 이제 의원들도 그거 당연한 얘기인데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 다 찬성해가면서 이거 만든 거예요. 강원도 의회에는 의원 행동 강령 조례가 있습니다. 도의원들의 금품 수수 금지와 인사청탁 금지 조항이 담겨 있지만 인격 침해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강원도 의회 조례 신설에 대해 춘천 MBC와 통화한 한 강원도 의원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의원 징계가 매번 솜방망이에 그쳤다며 강원도에 꼭 필요한 조례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의원은 의원의 역할은 집행부 견제라며 자칫 부당행위 근절 조례가 의원 재갈물리기 조례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의회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의원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공론화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평소에도 관광객이 많이 몰리면서 고질적인 교통난을 겪고 있는 속초시가 도시철도인 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개통과 연계한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일단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주말과 피서철, 단풍철이면 속초시는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겪어왔습니다. 좁은 도로에 몰려드는 차량들로 도시 곳곳이 주차장으로 변할 정도입니다. 속초시가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에 맞춰 이 같은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철도,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관광 성수기철에 외지 차량으로 인한 도로 혼잡과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친환경 트램을 내실 있게 검토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철도 트램은 노면에 레일을 설치해 전기와 수소 등의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는 경량 전철 시스템입니다. 일반인은 물론 교통약자의 접근성도 높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 때문에 속초시는 도시철도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와 도시철도망 구축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앞으로 1년간 진행되는데 속초역에서 설악동 소공원, 중앙시장과 속초 해변을 연결하는 노선에 대해 사업 가능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트램이 도입될 경우 교통난 해소는 물론 관광객 유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인 트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관광 호기심과 하나의 탈거리를 제공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 내에서는 춘천과 원주 등 일부 지역에서 트램 도입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트램이 도입되려면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막대한 재원 확보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제22대 총선 도내 후보자 가운데 득표율 15%를 넘은 후보자 16명이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게 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 8개 선거구 21명 가운데 16명이 득표율 15%를 넘어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게 됐고 반액 보전 대상인 득표율 10에서 15%의 후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구군 광역의원 재선거 후보 2명은 모두 득표율이 15%를 넘어 전액 보전 대상입니다. 또 기초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로는 양구군 5명 가운데 4명, 양양군 2명 모두, 동해시 2명 모두 전액 보전받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고 양회동 씨 일주기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양회동 열사 정신계승 강릉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5월 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해 사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고 양회동 씨를 추모합니다. 양회동 열사 정신계승 강릉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고 양회동 씨를 추모하고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5월 민주노총 강릉지역지부와 강릉시민행동, 강릉촛불행동, 진보당, 노동당, 정의당 지역위원회 등 강릉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함께 발족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동해 무릉 변류천지 방문객이 4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2021년 문을 연 동해 무릉 변류천지에는 지난달 말 기준 35만 명이 다녀가 누적 수익금은 59억 원이며 매년 방문객 수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연내 40만 명 돌파가 예상됩니다. 무릉 변류천지는 다양한 체험시설과 에메랄드빛 호수를 비롯해 어린이 놀이공간과 쉼터, 산책로를 갖췄고 계절에 따라 튤립과 라벤더 정원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부터 수소 특화단지 지정 공모 절차를 개시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신청서와 육성계획서를 접수합니다. 현재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에는 동해시와 삼척시가,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는 포항시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올해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산업부는 수소산업 집적도, 기반시설 구축,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해
수소 특화단지를 지정할 방침이어서 동해와 삼척시에 인접한 강원도 내 시군이 보다 유리할 전망입니다. 미성년자들에게 조건 만남을 제한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30대 피고인 5명에게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오늘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징역 1년에서 2년에 집행유예 2, 3년을 선고했던 다른 30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강릉지원에서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하고 성매매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저지대 탐방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태백산 국립공원 하늘 전망대가 내일 개장합니다. 태백산 단골지구 일원에 들어서는 하늘 전망대는 높이 33m로 태백산 주요 봉우리 등 주변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고 경사가 완만해 휠체어나 유모차 등 교통 약자도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